58세 정수는 갈비집 주방에서 고기를 뒤집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서도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아버지, 오늘 손님이 많이 오셨네요. 큰딸 은혜가 홀에서 들어와 말했습니다. 그래, 요즘 장사가 좀 나아졌어.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58년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어린 시절 정수의 집은 동네에서도 가장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어요. 어머니는 품팔이를 나가시곤 했죠. 정수야, 밥 먹어라. 어머니가 보리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차는 김치와 된장뿐이었어요. 하지만 정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할 거예요. 그때 정수는 12살이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촛불 아래서 교과서를 읽었어요. 겨울에는 손가락이 얼어서 연필을 잡기 힘들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수가 또 1등 했네요. 담임 선생님이 성적표를 나눠주며 말했어요. 정수야,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정수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밤새워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거절했어요. 미안해, 나는 공부해야 해. 고등학교 시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부를 시작했어요. 도서관이 문을 열면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밤 11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정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꼭 대학에 가야 해요. 정수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마침내 대학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잘할 수 있을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시험 결과는 예상보다 좋았어요. 서울의 명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어머니, 저 대학 붙었어요. 정수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고생했구나, 정수야. 대학 생활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과외를 했어요. 밤에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4시간도 못 잤어요. 그래도 성적은 항상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정수야, 너는 정말 대단해. 같은 과 친구들이 감탄했어요. 졸업을 앞두고 여러 회사에서 입사 제의가 왔습니다. 정수는 당시 막 떠오르던 반도체 회사를 선택했어요. 미래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요. 면접에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입사 첫날, 정수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직장을 가졌구나. 그때까지의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정수는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열정적이었어요. 정수 씨는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상사들이 칭찬했습니다. 몇 년 후 정수는 승진을 했어요. 월급도 크게 올랐습니다. 이제 어머니께 용돈도 드릴 수 있겠어. 기분이 좋았어요. 그 무렵 정수는 미영을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죄송합니다. 정수가 커피를 쏟고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미영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에 정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미영도 싫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만났어요. 영화도 보고 산책도 했습니다. 정수 씨는 참 성실하세요. 미영이 말했어요. 미영 씨 덕분에 행복해요.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1년 후 정수는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와 결혼해주세요. 미영의 답은 네였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두 사람 모두 가족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행복하게 살아라, 정수야.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신혼집은 작은 아파트였어요.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우리 집이야. 미영이 기뻐했어요. 정수도 뿌듯했습니다. 몇 년 후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딸이었습니다. 은혜라고 지어요. 미영이 제안했어요. 좋은 이름이네요. 정수가 동의했습니다. 아이를 보는 순간 정수의 마음이 벅찼어요. 내가 아빠가 되었구나. 그때의 감동은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2년 후 둘째 딸도 태어났어요. 은주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완성됐네요. 미영이 행복해했어요.
정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주말마다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아빠, 저거 타고 싶어요. 은혜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그래, 우리 공주님이 원하는 건 다 태워줄게. 정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주도 아빠 등에 엎여서 좋아했어요. 아빠 등이 제일 좋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TV를 봤어요. 미영이 만든 저녁 식사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흐뭇했어요. 우리 가족은 정말 화목해. 정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회사에서도 승승장구했어요. 반도체 업계가 호황이었습니다. 정수의 능력도 인정받았어요. 정수 씨, 부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인사팀장이 알려줬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와, 아빠 대단해.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미영이 격려했어요. 그날 밤 정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린 시절 꿈꿔왔던 삶을 살고 있구나. 가난했던 과거가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중산층의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도 더 큰 곳으로 이사했어요. 차도 새로 샀습니다. 정수야, 정말 많이 성공했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열심히 일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서 더 바빠졌어요. 학원도 보내야 했고 교육비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만큼은 최선을 다하자. 미영과 약속했어요. 정수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근도 늘어났어요. 하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힘이 났습니다. 우리 딸들이 좋은 대학 가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버텼어요.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은혜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죠. 은주도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네. 정수가 감회에 젖었어요. 어느새 자신도 쉰이 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신입사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젊은 직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이제 나도 늙었구나. 정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구조조정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요즘 실적이 안 좋대.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수도 불안했어요. 설마 나까지 잘리겠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정말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나이 많은 직원들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정수 씨도 명단에 있어요.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20년 넘게 다닌 회사인데 퇴직금은 나름 괜찮았어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실업에 당황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다른 일 찾으면 돼요. 미영이 위로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구직 활동을 해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걸린 돌이었어요. 50대 후반은 받기 어렵다고 하네요. 면접에서 돌아온 정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갈비집을 보게 되었어요. 매매라는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갈비집이라. 정수가 중얼거렸어요.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를 도와 부엌일을 자주 했어요. 한번 해볼까? 용기를 내어 매매 상담을 받았습니다. 위치도 좋고 단골 손님도 많아요. 부동산 중개인이 설명했어요. 정수는 고민했습니다. 퇴직금을 모두 투자해야 했어요. 위험하긴 하지만 도전해보자. 미영도 동의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어 하시니까 저도 찬성이에요. 이렇게 정수는 갈비집 사장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고기 굽는 법도 제대로 몰랐어요. 어떻게 하면 맛있게 구울 수 있을까? 날마다 연구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도 그리 좋지 않았어요. 맛이 전보다 별로네. 단골 손님이 툴툴거렸습니다. 정수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시장에 가서 좋은 고기를 골랐어요. 양념 만드는 법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정수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미영이 격려했어요. 그녀도 홀에서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부부가 힘을 합쳐 가게를 운영했어요. 몇 개월 지나자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오늘 갈비 맛있네요. 손님이 칭찬했어요. 정수는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은혜가 결혼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사위는 괜찮은 직장에 다니는 청년이었어요. 아버지, 장인 어른께 잘 보이고 싶어요. 사위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은혜 잘 부탁해. 정수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결혼식 날 정수는 뿌듯했습니다. 큰딸을 잘 시집 보냈구나. 미영도 눈물을 흘렸어요. 은혜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제 은주만 남았습니다. 은주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얼마 전 남자친구를 소개했었죠. 아빠, 이 사람이 제 남자친구 민호예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민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래, 반갑네. 정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은주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야, 좋은 사람 만났구나. 네, 아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은주의 얼굴이 밝았어요. 몇 달 후 민호가 정식으로 결혼 신청을 했습니다. 아버님, 은주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은주가 좋다면 나도 찬성이야. 정수가 흔쾌히 승낙했어요. 2023년 2월로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제 막내딸도 시집을 보내게 된 것이었죠. 시간 참 빨리 지나간다. 정수가 감회에 젖었습니다. 갈비집 일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단골 손님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정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장사가 잘 되면서 마음도 여유로워졌습니다. 이제 좀 안정된 것 같아. 미영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미영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영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정수는 이상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요즘 미영이 자주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대화도 줄어들었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정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은주의 결혼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예식장도 예약하고 청첩장도 만들었습니다. 막내딸의 결혼식이라니. 감개무량했습니다. 이제 정말 아이들이 다 컸구나. 한편으로는 아쉬웠어요. 집에 아이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적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남겠네. 미영에게 말했지만 반응이 별로였어요. 그러게요. 무뚝뚝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정수는 점점 이상했어요. 미영의 태도가 예전과 너무 달랐습니다. 같이 있어도 말이 없었어요. TV도 따로 봤습니다. 잠자리도 따로 쓰기 시작했어요. 당신 무슨 일 있어? 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별일 없어요. 역시 퉁명스러운 대답이었어요. 정수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던 중 은주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새 양복을 맞췄어요. 오늘은 우리 은주의 결혼식 날이야. 기분이 좋았습니다. 미영도 예쁜 한복을 입었어요. 오랜만에 화장도 진하게 했습니다. 정말 예뻐 보여. 정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미영은 대답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하자 하객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사장님. 갈비집 단골 손님들도 와주었습니다. 정수는 감사했어요.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은주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어요. 우와, 은주야. 정말 예쁘다. 정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저 잘 살게요. 그래, 우리 공주님.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와 딸이 포옹했어요.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수가 은주와 함께 하얀 카펫을 걸었어요. 아빠, 긴장돼요. 괜찮아, 아빠가 옆에 있잖아. 신랑에게 딸을 넘겨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쁘면서도 서운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 컸구나. 결혼식이 무사히 끝났어요.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은주가 너무 예뻤어요. 정수는 뿌듯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축하해주세요. 신혼여행을 떠나는 은주를 배웅했어요. 아빠,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와라. 정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두 딸 모두 결혼시켰습니다. 아버지로서의 큰 임무를 마친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정말 멋진 결혼식이었어. 미영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미영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한복을 벗은 미영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수도 양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 정수가 미영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당신 무슨 생각 그렇게 해? 정수가 궁금해했어요. 미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결연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정수는 뭔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 집중했습니다. 뭔데? 무슨 일이야? 우리 이혼해요. 미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미영이 다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정수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행복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당신 지금 농담하는 거지? 진심이에요. 미영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정수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 생각했어요. 미영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정수는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럼 왜?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제 아이들도 다 결혼했잖아요. 그게 이혼 이유야? 우리가 함께 살 이유가 없어졌어요. 미영의 말이 정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함께 살 이유가 없다고.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어요. 정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참고 살았다고. 네, 사실이에요. 미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어이가 없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여보, 정신 좀 차려. 저는 정신 멀쩡해요.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해? 우리 사이에 사랑이 남아있나요? 미영이 반문했어요. 정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요즘 부부 사이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대화도 줄어들고 스킨십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혼 이유가 될까요? 사랑이 없어도 가족이잖아. 정수가 간신히 말했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살 수는 없어요. 미영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막내딸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이런 일이. 여보, 다시 생각해봐. 이미 오래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미영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정수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 은혜 결혼하고 나서부터요. 2년 동안이나. 정수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요. 2년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미영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요. 정수는 억울했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소통 안 되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이에요. 미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정수는 답답했습니다. 그럼 내 잘못이 뭔데? 잘못은 없다고 했잖아요. 잘못이 없는데 왜 이혼해? 정수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미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도 솔직히 말해봐요. 저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정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글쎄요. 요즘은 그저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것 같았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해도. 그것 봐요. 당신도 마찬가지잖아요. 미영이 지적했어요. 정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미영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요즘 둘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오랜 동거인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이혼은 너무 극단적이야. 정수가 설득해봤어요.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이혼하는 부부들 많잖아요. 우리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미영의 말이 당당했어요. 정수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혼을 한다고. 3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여보,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야? 네, 진심이에요. 미영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다가도 허탈해졌어요. 그럼 재산은 어떻게 할 거야? 반반으로 나누면 되죠. 미영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정수는 이미 다 계획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비집은 여보가 가져가세요.
집은 팔아서 나눠요. 미영의 대답이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정수는 섬뜩했습니다. 정말 오래 준비한 것 같았어요. 변호사도 알아봤어? 아직은 아니에요. 그럼 협의 이혼으로 하겠다는 거야? 정수가 물었어요. 가능하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이혼이라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아이들한테는 언제 얘기할 거야? 정수가 물었습니다. 좀 정리되면요. 은주는 신혼여행 중인데 돌아와서 얘기하죠. 미영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정수는 아이들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혼식 끝나자마자 부모가 이혼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충격받을까. 처음에는 놀라겠지만 이해할 거예요. 미영이 말했어요. 이해할 거라고. 다 큰 아이들이잖아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다 컸어도 부모 이혼은 충격일 거예요. 미영아,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정수가 간절히 부탁했어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미영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정수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알겠어. 그럼 그렇게 하자. 예상외로 담담하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미영이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응,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요즘 미영과의 관계가 부담스러웠거든요. 대화도 안 통하고 분위기도 어색했어요. 차라리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승낙하시네요. 미영이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나도 요즘 우리 사이가 별로라고 생각했거든. 정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렇죠? 미영이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따로 살 거야? 정수가 실질적인 문제를 물었어요. 저는 언니 집에 가서 있을게요. 언니 집? 네, 이미 얘기해뒀어요.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언니한테까지 미리 얘기를 해뒀다니. 정말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았어요. 그럼 언제 이사할 거야? 내일 짐을 싸서 갈게요. 그렇게 급하게. 정수가 놀랐어요. 미룰 이유가 없잖아요. 미영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정수는 어이없으면서도 시원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그럼 그렇게 하자.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 웃어요? 미영이 의아해했어요. 그냥 우스워서. 정수가 계속 웃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뭔가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기분이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줄 몰랐어요. 미영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몰랐어. 정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혼 얘기를 듣고 절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았어요.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오늘은 뭘 해볼까? 혼자 중얼거렸어요. 미영은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정수가 제안했어요. 괜찮아요. 많지도 않아요. 미영이 쿨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챙기는 것 같았어요. 옷 몇 벌과 화장품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건 어떻게 할 거야? 정수가 물었어요. 나중에 차근차근 정리하죠. 미영이 가방 지퍼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30년의 흔적을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다니. 정수는 신기했어요. 그럼 나는 갈비집에 나갈게.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미영이 습관적으로 인사했습니다. 갈비집에 도착한 정수는 평소와 달랐어요. 콧노래를 부르며 준비를 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아르바이트생이 말했어요. 그래, 나도 모르게 그런가 보네. 정수가 웃었습니다. 실제로 마음이 가벼웠어요. 무언가에서 해방된 기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사장님, 오늘 갈비 맛이 더 좋네요. 단골 손님이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정수가 진심으로 웃었어요. 오후에 미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짐 다 빼고 열쇠 식탁 위에 두고 갔어요. 정수는 문자를 보고 또 웃었습니다. 정말 깔끔한 사람이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쿨할 수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여자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니 정말 조용했습니다. 미영의 흔적이 말끔히 사라져 있었어요. 열쇠도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런데 외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섭섭한 기분이었습니다. TV를 켜고 맥주를 한 캔 따서 마셨어요. 아, 시원하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미영 눈치를 봐가며 TV를 봤는데 이제는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마음껏 볼 수 있었어요. 야구 중계를 틀어놓고 치킨도 시켜 먹었습니다. 이런 게 자유로운 삶이구나. 정수는 만족스러웠어요. 며칠 후 은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아빠, 신혼여행 너무 좋았어요. 그래, 잘 다녀왔구나. 정수가 반갑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어디 가셨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은주가 궁금해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 아이들에게 말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이모 집에 가 있어. 이모 집에요? 왜요? 이모가 아파서 간병하러 갔어. 정수가 거짓말을 했어요. 일단 시간을 좀 더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언제 돌아오세요? 글쎄, 이모 상태 봐서. 알겠어요. 그럼 아빠는 혼자 계시네요. 은주가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괜찮아. 아빠는 잘 지내고 있어. 실제로 잘 지내고 있었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었어요. 저녁에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갈비집 일만 열심히 하면 되었어요. 며칠 후 은혜도 연락을 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어디 계세요? 이모 집에 가 있어. 정수가 같은 대답을 했어요. 이모가 많이 아프세요? 응, 좀 많이 아프신 것 같아.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알면 걱정만 할 텐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얘기하는 게 나을 듯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완전히 적응이 되었어요. 혼자 사는 리듬이 생겼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했어요.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니 개운했습니다. 갈비집에서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손님들과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단골 손님이 말했어요. 그런가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정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실제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어든 것 같았어요. 저녁에는 책도 읽고 음악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이었어요. 이런 삶도 괜찮네. 정수는 만족스러웠어요. 2주가 지나자 미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서류 작성하러 구청에 같이 가요. 언제? 내일 오후에 시간 되세요? 응, 괜찮아. 정수가 쿨하게 대답했어요. 다음 날 구청에서 미영을 만났습니다. 2주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미영이 인사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정수도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둘 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았어요. 이혼 서류를 작성하는 것도 간단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미리 합의한 대로 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네요. 미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30년이 이렇게 끝나네. 정수도 감회가 새로웠어요.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운한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미영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고생 많았어. 정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는 남남이 되었지만 미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30년 동안 함께 살며 두 딸을 길러냈으니까요. 아이들한테는 언제 얘기할까요? 미영이 물었어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정수가 제안했습니다. 너무 충격받을까봐 걱정이에요. 처음에는 놀라겠지만 이해할 거야. 정수가 미영을 안심시켰어요. 구청을 나오면서 둘 다 홀가분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미영이 인사했어요. 응, 잘 지내. 정수도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헤어지는 모습도 깔끔했어요. 30년 부부가 이렇게 쿨하게 헤어지다니. 정수는 신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맥주와 안주를 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축하 건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유 만세. 혼자 건배를 했습니다. 정말 시원한 기분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가 없었어요.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야. 정수는 기대에 찼어요. 58세의 새 출발이라니. 늦은 나이지만 설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수는 궁금했어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넘쳤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푹 잤어요. 오랜만에 꿀잠을 잤습니다. 꿈도 좋은 꿈을 꾸었어요. 넓은 들판을 혼자 걸어가는 꿈이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고 하늘이 맑았어요. 정말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조깅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운동하니 몸이 가벼워졌어요. 이제야 살 것 같네.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갈비집 장사도 더욱 활기차게 했어요. 손님들과의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사장님,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단골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그런가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정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요즘 매일이 즐거웠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고향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수야, 오랜만이다. 아, 철수야. 잘 지내고 있어? 고등학교 동창 철수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갈비집 장사 잘 돼? 응, 괜찮아. 넌 어떻게 지내? 나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어. 철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농사를? 언제부터? 회사 은퇴하고 고향 내려와서 5년째야. 정수는 흥미로웠어요. 힘들지 않아?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좋아. 철수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공기도 좋고 스트레스도 없고. 그렇구나. 정수는 부러웠어요. 시간 나면 놀러와. 고향이 많이 변했어. 그래, 시간 내서 갈게. 통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향이라. 오랫동안 가지 않았어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한번 가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정수는 정말로 고향에 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3시간 걸렸어요. 오랜만에 보는 고향 풍경이었습니다. 많이 변했네. 예전보다 개발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적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철수를 만나러 갔어요. 정수야, 왔구나. 철수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와, 정말 건강해 보이네. 정수가 감탄했어요. 철수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농사일 하니까 몸이 좋아졌어. 집도 멋지네. 철수는 작은 한옥에서 살고 있었어요. 마당에는 텃밭이 있었습니다. 직접 키운 채소들이야. 철수가 자랑스럽게 보여줬어요. 상추, 배추, 무, 고추 등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잘 키웠네. 정수가 놀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다 말라 죽였는데 지금은 제법 돼. 철수가 웃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철수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맛이 정말 다르네. 정수가 감탄했어요. 그렇지. 농약도 안 치고 정성스럽게 키웠거든. 이런 산도 괜찮겠네. 정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너도 고향으로 내려올 생각 없어? 철수가 제안했어요. 갈비집이 있어서. 갈비집은 팔면 되잖아. 철수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정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요즘 그런 생각을 종종 했었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살기가 외로울 때가 있었거든요. 고향에 집 있지? 응, 부모님 집이 그대로 있어. 정수 부모님의 집은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한번 가봐야겠네. 가보자. 내가 안내해 줄게. 철수와 함께 정수의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20년 넘게 비어있던 집이었어요. 많이 낡았네. 정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튼튼해 보였어요. 마당도 제법 넓었습니다. 조금만 손보면 살만할 것 같은데. 철수가 둘러보며 말했어요. 정말? 응, 지붕만 고치고 벽지 좀 바르면 돼. 정수는 집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이 마당에서 뛰어놀았고 이 방에서 공부했었죠.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 그럼 정말 내려올 생각해봐. 철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혼자 살기에는 서울이 너무 삭막하잖아. 정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갈비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면 적막감이 컸습니다. 생각해볼게.
정수가 말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아이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 이혼 사실을 말해야 할 때였어요. 은혜야, 은주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은혜가 궁금해했어요. 사실은 엄마와 이혼했어. 네? 두 딸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요? 한 달 전에. 정수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갑자기 왜요? 은주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서로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모 집에 간 게 아니었어요? 그게 거짓말이었어. 미안해. 정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이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충격이 컸을 거예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오히려 좋아. 정말요? 응, 진짜로. 정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는 어떻게 지내세요? 엄마도 잘 지내고 있어.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니죠? 은주가 자책하는 목소리였어요. 아니야,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정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냥 우리 둘의 문제였어. 아이들을 안심시키고 나서 고향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고향으로 내려갈 생각이야. 고향으로요? 응, 갈비집 정리하고. 혼자서요? 은혜가 걱정했어요. 혼자가 편해. 정수가 웃었습니다. 가끔 놀러 갈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 아이들과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웠어요. 갈비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에게 사정을 설명했어요. 사장님이 없으면 어떡해요? 아쉬워하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죄송해요. 개인 사정이 있어서. 정수가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갈비집 매매도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입지가 좋아서 금방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새 사장에게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것도 간단했어요. 필요한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정리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30년 넘게 살던 서울을 떠나는 것. 아쉽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고향집 수리도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많이 도와줬어요. 지붕은 이 업체가 잘해. 벽지는 여기서 사는 게 좋아. 덕분에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한 달 후 집이 말끔하게 정리되었어요. 와, 완전히 새집 같네. 정수가 만족스러워했어요. 마당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텃밭을 만들 공간도 확보했어요. 이제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겠네.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르쳐 줄게. 쉬워. 고마워. 정수는 새로운 도전이 기대되었어요. 58세에 농사를 시작하다니. 늦은 나이지만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사 당일 아이들이 와서 도와줬어요. 아버지, 집이 정말 예뻐요. 은혜가 감탄했어요. 마당도 넓고 좋네요. 은주도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텃밭 가꿀 거야. 정수가 설명했어요. 우와, 상상만 해도 멋져요.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마당에서 바비큐를 했어요. 오랜만에 이런 기분이네. 정수가 행복해했어요.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은혜가 말했어요. 응, 정말 행복해. 정수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이혼하고 고향으로 내려온 것.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 아이들을 배웅하고 나서 정수는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이야. 정수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58세, 새로운 시작.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진짜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었어요. 내일부터 텃밭 만들어야지. 정수는 계획을 세웠어요. 상추, 배추, 무, 고추. 직접 기른 채소로 밥상을 차리는 상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놀러와서 함께 따먹는 모습도 떠올랐어요. 정말 기대되네. 정수는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날 밤이었지만 낯설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이라 그런지 편안했습니다. 잘 자라, 정수야. 스스로에게 인사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고향에서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정수는 기분이 상쾌했어요.
아, 공기가 정말 맑네.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청량함이었어요. 마당으로 나가보니 이른 아침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오늘부터 텃밭 만들어야지. 정수는 의욕이 넘쳤어요.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수야, 나 일어났어. 벌써? 아직 7시도 안 됐는데. 잠이 안 와서. 오늘 텃밭 만들 거야. 그래. 내가 도구 들고 갈게. 1시간 후 철수가 호미와 삽을 들고 왔어요. 자, 시작해보자. 두 사람은 마당 한쪽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금방 익숙해져. 철수가 격려했어요. 정수는 땀을 흘리며 열심히 팠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육체 노동이라 힘들었지만 뿌듯했어요. 이런 게 진짜 노동의 기쁨이구나. 점심때까지 텃밭 기초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제 며칠 후에 씨앗을 심으면 돼. 철수가 설명했어요. 고마워, 정말. 정수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상추씨와 무씨를 심었어요. 잘 자라라. 씨앗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살펴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어요. 오늘은 변화가 있나? 정수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새싹이 돋아났어요. 와, 정말 나왔다. 정수는 어린아이처럼 기뻤습니다. 작은 새싹이지만 신비로웠어요. 생명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그날부터 더욱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잡초도 뽑아주고 물도 매일 줬어요. 몇 주 지나자 제법 자라났습니다. 이제 좀 텃밭 같네. 정수는 뿌듯했어요. 어느 날 은혜가 남편과 함께 놀러 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사위. 정수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와, 텃밭이 정말 멋지네요. 은혜가 감탄했습니다.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사위도 놀라워했어요. 조만간 상추 따서 쌈 싸먹을 수 있을 거야. 정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점심은 마당에서 함께 먹었습니다. 정수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였어요. 아버지, 요리 실력이 늘으셨네요. 혼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늘었어. 정수가 웃었습니다.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은혜가 안심하는 표정이었어요. 여기 와서 몸도 마음도 좋아졌어. 실제로 정수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했습니다. 매일 텃밭 일을 하니 운동이 되었어요. 스트레스도 없어서 잠도 잘 왔습니다. 오후에는 마을을 구경시켜줬어요. 여기가 초등학교 다닌 곳이야. 와, 아버지 어릴 때 학교네요. 지금은 폐교가 되어 있었지만 추억이 가득했어요. 여기서 친구들과 많이 뛰어놀았지. 정수는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저녁에는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별이 정말 많네요. 사위가 감탄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지. 정수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쏟아질 듯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사시는 이유를 알겠어요. 은혜가 말했어요. 정말 평화로워요. 그렇지. 마음이 편안해져. 정수가 만족스럽게 대답했어요. 며칠 후에는 은주도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아빠, 집이 정말 예뻐요. 신혼여행 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민호도 칭찬했어요. 은주는 텃밭에 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거 직접 키우신 거예요? 응, 씨앗부터 심었어. 정말 대단해요. 은주가 신기해했어요. 나도 서울에서 베란다 텃밭 해볼까요? 좋은 생각이야. 정수가 격려했습니다. 그날은 함께 상추를 따서 쌈을 싸먹었어요. 와, 맛이 정말 다르네요. 시중에서 파는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자주 와서 따 가져가. 네, 그럴게요. 이렇게 아이들이 번갈아 놀러 오는 것이 정수의 큰 기쁨이었어요. 외로울 틈이 없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텃밭에 결실이 맺었습니다. 무도 크고 배추도 실했어요. 올해 첫 수확이네. 정수는 감격스러웠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로 김치를 담갔어요. 철수 아내가 도와줘서 맛있게 잘 되었습니다. 김치도 직접 담그시네요. 아이들이 놀라워했어요. 맛보면 깜짝 놀랄 거야. 정말로 맛이 기가 막혔습니다. 무첨가 자연의 맛이었어요. 겨울에는 하우스를 만들어서 계속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농부가 다 됐네. 철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나도 모르게 농사꾼이 됐어. 정수도 즐거워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과도 친해졌어요. 정수 씨, 농사 정말 잘 짓네요.
처음 하는 것 치고는 훌륭해요. 이웃들의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을 행사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추석 때는 마을 잔치도 함께 했습니다. 정수 씨 덕분에 마을이 활기차졌어요. 이장님이 고마워했어요. 정수는 마을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공동체 의식이었어요. 2년째 되는 해에는 텃밭을 더 확장했습니다. 과일나무도 심었어요.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까지. 몇 년 후에는 과일도 따먹을 수 있겠네. 정수는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아이들이 손자까지 데리고 와서 함께 과일을 따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때가 정말 기대되네. 어느덧 정수는 60세가 되었습니다. 고향에 온 지 2년이 흘렀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네. 하지만 후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혼하고 고향에 온 것.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매일이 행복하고 보람찼습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평안했어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인가 보네. 정수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미영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들었는데 농사 짓고 계시다면서요? 네, 재미있어요. 정수가 밝게 대답했어요. 다행이네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미영 씨도 잘 지내세요. 통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웃었습니다. 미영도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로에게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58세에 새로 시작한 인생.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로웠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자주 와서 외롭지 않았어요.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맛있는 음식을 해주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아빠가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행복했어요. 손자가 태어나면 더욱 즐거울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되어 손자와 함께 텃밭을 가꾸는 모습. 상상만 해도 흐뭇했어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정수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길 바랐어요. 고향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정수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힘들었던 어린 시절, 열심히 일했던 청춘, 아이들을 키우며 보낸 중년, 그리고 지금의 평온한 노년.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여정이었어요. 정말 잘 살아왔구나. 정수는 자신을 대견했습니다. 이혼이라는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었어요. 진정한 자신만의 삶을 찾게 해줬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모르는 거야. 정수는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58세에 찾은 행복.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내일도 텃밭에서 일하고 아이들을 기다리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이어갈 것입니다. 고마워, 인생아. 정수는 하늘에 대고 인사했어요. 별들이 더욱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평화로운 밤이 깊어갔어요.